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는 2019년 2월 대만에서 한 홍콩인 남성이 같은 홍콩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범인은 홍콩으로 도피하였고, 이에 대만 당국은 홍콩에 이 살인범을 인도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국가의 사법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보는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홍콩 형법상 홍콩 바깥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홍콩에서 살인죄를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범죄자의 외국 송환을 쉽게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홍콩인들이 이 법이 이번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 해결이 아니라 중국으로의 정치범 송환에 악용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시위의 기폭제가 된 범죄인 인도 법안이란 홍콩 정부가 중국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서도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홍콩은 1997년 중국에게서 자치권을 획득한 이래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걸 계산하고 범죄인 송환 국가를 철저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 마카오,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으로 인해 중국에 용의자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저에서 시민들은 이 법안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보내는데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즉, 홍콩 내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시진핑을 비판하면 범죄자가 되어 중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게다가 용의자 인도에 대한 권한을 홍콩의 행정장관이 심의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홍콩 행정장관은 체육관 선거처럼 중국 정부가 임명한 후보 중에 뽑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행정장관을 중국의 꼭두각시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냥 홍콩인들의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는 것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중국에서 지정된 금서를 팔았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홍콩인이 납치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공산당은 아예 합법적으로 홍콩에 개입해서 납치하고 고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홍콩이 그동안 쌓아왔던 국제적인 위상도 이거 하나로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국제도시, 금융 허브의 기능을 도쿄나 싱가포르 같은 다른 도시에게 뺏기고 중국의 그냥 흔한 항구 도시 1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무역과 금융업으로 먹고 사는 홍콩에게 이건 도시로서의 존립 기반 자체가 뿌리째 뽑혀버리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나라 서울이 저런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무능하시고 높으신 분들의 꼬라지를 보면 기대하는 게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 언론들은 유달리 지금 홍콩 시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언급을 회피하는 걸까요?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날마다 홍콩 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편적인 사실만을 보도하는 식으로 자세한 논평을 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역겨운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기득권층에 대해서도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군부 독재 밑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온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대 대학생으로서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현재는 사회 각계 각층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현재 홍콩 시위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은커녕 입장조차도 밝힌 사람이 적어도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도 이중적이지 않나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해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간 말종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아무 말도 없는 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에 대해서 미국 하원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일본, 호주, 캐나다의 외무부에서도 모두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는 점에서 너무도 비겁하게만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홍콩 시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를 자신들의 시위에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콩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자신들도 한국인들처럼 투쟁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너무도 부끄러워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홍콩 시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언론과 좌파 인사들을 보면 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과 똑같게 느껴집니다. 입으로는 온갖 미사역으로 치장된 말로 사람들을 홀리지만 정작 행동은 그 말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북한 인권과 이번 홍콩 시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그 숭고한 가치는 당신들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무슨 비장의 무기라도 됩니까? 당신들의 전유물입니까? 진짜 구역질 날 만큼 역겹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민주주의와 정의를 앞세워서 집권한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여기저기서 확인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입에 발린 말만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묵묵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이 큰일을 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이제는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더럽히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무리는 제발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시사깡통 채널은 진심으로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부디 홍콩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저 악법이 철화되어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사 깡통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